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현재 실적 보고한 500개의 기업 중에 230개 기업 가운데 약 80% 정도가 실적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 사비타 사브라마니언은 기업들이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를 비교적 잘 떠받치고 있다면서 분석가들은 시장 예상치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기업 측의 자체 평가도 낙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커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2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타벅스의 13개월 이상 운영 매장을 추적하는 지표는 회사의 세 번째 회계 분기에 전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보다 조금 더 큰 하락입니다. 스타벅스의 주가는 미국 거래소에서 0.98% 오른 후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로 5% 상승 중입니다. 이는 더 큰 매출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안도한 결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의 주가는 그러나 올해 들어서 현재 마이너스 19% 하락 중에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 화이자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2%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소비재 기업 프록터&갬블은 수익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서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사이버 대란을 일으킨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델타 항공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11% 이상 하락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 4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사상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최근 고전하고 있지만 지금의 강세장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부터 상승을 하다가 2022년 초부터 급락세로 돌아서서 약세장을 지났습니다. 22년 10월 저점을 찍은 뒤 다시 현재까지 강세장 국면에 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테마에 힘입어서 지난해 폭등을 한 주식시장은 올해 침체 예상을 깨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오늘 리서치 업체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서 2022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강세장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네드 데이비스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2022년 10월 저점을 시작으로 강세장에 들어섰고 2025년 내년 여름까지는 강세 흐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2011년에서 2015년에 강세장 궤적을 밟을 경우에는 지금의 강세장이 더 길어져서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기술주가 붐을 타던 1990년부터 98년 강세장 흐름이 되풀이된다면 AI 테마가 불을 지핀 현 강세 흐름은 2030년까지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주시장에 나타나는 이 조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대형 기술주 100개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가 이달 7월 10일에 도달한 고점에 비해서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길게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의 조정이 강세장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세계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각국이 금리 인하를 비롯한 통화 완화로 방향을 틀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장기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드 데이비스는 주식 비중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조정 국면은 매수 기회라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주식시장이 새로운 약세장에 진입할 위험성은 여전히 낮다면서 지금의 조정 국면은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완벽히 정상이라고 단언합니다. 탄탄한 밸류에이션, 투자 심리 위축, 양호한 거시 환경, 국채 수익률 하락은 각 지표들이 강세장 지속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의 깜짝 실적 발표 흐름이 약화되면 추가 매도가 촉발될 수 있겠지만 이전과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여름이라는 계절 요인이 완화되면서 주가 회복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조정은 강세장 지속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최근의 기술주 부진으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4월 이후 최악의 월간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 변동성과 하방 위험성이 몇 달 동안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36년 이후 약 90년 동안 S&P 500 지수는 매년 평균 5% 이상의 하락을 3차례 정도 겪어왔고 최소 한 번은 10% 수준의 조정을 보이곤 했습니다. 최근 대형주 중심으로 나타난 이 급락 흐름이나 소형주로의 로테이션이 나타난 점, 여름이면 지수 수익성이 악화되는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을 했을 때 8월에서 9월 사이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는 것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점도 주식시장 변동성을 더할 요인입니다. 지난 1928년 이후 대선이 있던 해에는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 VIX 변동성지수가 7월에서 11월 사이 평균 25% 상승을 해왔습니다. 변동성지수는 이미 이달 들어서만 32% 올라서 2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약세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연준 인사 가운데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매파 롤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를 대신해서 금리 결정 투표를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원래 굴스비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던 메스터 총재가 지난달 은퇴하고 후임 베스 해먹이 8월 중 공식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서 대신 투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구인 건수는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구인 건수는 818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수정치 823만 건보다는 하회했는데 시장 전망치 802만 건을 웃돌아서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미국 고용 현황은 다음 달 2일 미국 노동부가 내놓을 7월 고용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친이란 이슬람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을 표적으로 공습을 했다고 밝히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에 보복 공습을 단행을 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고조된 점이 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지난 27일 이스라엘 점정지인 골란고원의 한 축구장이 폭격을 당해서 어린이 1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일대의 확전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술주들은 인공지능 투자에 따른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될지 의구심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날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조가 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